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에서 하고 싶은 얘기 편안하게 희망과 하고 싶은 이야기. 네. 장래 희망을 조금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는 장래 희망이 경제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국제기구 같은데 진출을 하는 게 원래 제 어렸을 적의 꿈이었습니다. 네. 이런 꿈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대학교 들어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학에 조금 흥미를 많이 잃었고 제가 흥미를 잃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꿈꿨던 거는 뭔가 경제학을 가지고 조금 더 사회랑 연결을 지어서 활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서울대 경제학과의 특징이 굉장히 이론적인 면이 강하고 근데 이건 모든 서울대 학부의 특징인데 이론적인 면이 강하고 특히 수학적인 면이 강해서 제가 수학을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흥미를 많이 잃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철학과를 또 다른 전공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경제학 플러스 철학 네, 현재는 그런 거예요? 현재는 네네. 두 개를 이제 전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철학이라는 학문에 되게 큰 매력을 느껴서 사실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대학원까지 진학을 해서 학계에서 연구자가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철학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뭐 특별히 좋아하는 철학자라든지 뭐 철학사주 뭐 끌리는 그런 게 네.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저희 학교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요. 철학은 원래 연구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활발한 학문이 아니고 배고프니까. 네, 많이 배고프니까. 저희는 일자리를 구하려면은 많이 농담을 하거든요. 일자리 구하려면 고대 그리스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는 물론 성균관대 같은 데서는 동양 철학을 되게 깊게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철학이라고 하면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철학이나 뭐 칸트 이런 사람 니체 이런 근대 철학이 되게 유명한데 저희 학교는 연구대학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한국 국립대학 중에서 철학 연구를 가장 깊게 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학교라서 저희는 현대 철학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 개로 나누면 독일 쪽 현대 철학이랑 이제 영미 쪽 현대 철학을 둘 다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학부 수준에서부터 현대 철학을 가르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형이상학이라는 수업을 수강을 하고 있는데 보통 형이상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철학자가 나올 것 같으세요? 해결? 좀 네. 해결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뒤로 오셨는데 네. 보통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예전에 플라톤, 그 다음에 이제 네, 간트, 해겔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1910년대부터 가르칩니다. 진짜 네, 진짜 현대부터 가르쳐서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이제 현대 1950년대 이후나 그런 굉장히 최근의 시기에 나온 언어 철학 그리고 이제 분석 철학이라고 부르는 수학적인 방법론을 철학에 적용을 해서 굉장히 철학의 문제가 모호하잖아요. 뭐 인간이니 존재니 이런 굉장히 모호했던 문제들을 논리랑 수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굉장히 명료하게 설명하는 그런 철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시르 막 이런. 소시르는 네, 언어 철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렇군요. 근데 그 부모님은 좀 걱정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전공 선택을 이제 한창 탐색을 하고 있던 1학년 2학기에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딸 전공은 좀 골랐니? 그래서 나 이제 경작과 당연히 갈 거고 하나는 철학과 가고 싶어 이랬더니 엄마가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저도 사실 제 자신도 굉장히 자신감이 지금은 없기는 해요. 제가 공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고 잘 하는데 연구자로서의 삶은 굉장히 다르고 말씀하신 대로 철학은 배고프기로 유명하다 보니까 조금 무섭기는 한데 이왕 대학에 온 이상 하고 싶은 걸 한번은 해보고 싶어서 대학원까지는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게요. 그냥 저 같으면 경제학을 포기하겠어요. 왜 그러면 이게 좀 경제학이 기본값이다 보니까 철학이 조금 애매해지는 거여서 뭐 철학과 수학이라든지 네. 예를 들면 아예 저도 철학과 수학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조합이 가장 좋죠. 네, 근데 제가 수학을 못해서 근데 경제학을 하려면 어차피 수학을 해야. 근데 경제학에서 요구하는 수학은 응용 수학이라서
제가 그렇죠. 어떻게 암기로라도 처리할 수 있는 선인데 음, 수학에서 요구하는 수학은 암기로 처리가 안 안 되더라고요. 되죠. 아까 얘기한 그 방법 써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래요. 문제를 애초에 풀라고 안 하시고 증명을 하라고 하셔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들 그게 재밌는지 막 네. 뭐라고 얘기하면서 앉아 있잖아 자기들끼리, 그죠? 저는 그런 끼지 건 못할 아니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그 장래 희망 얘기했고 혹시 뭐 못다한 이야기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마지막 얘기 해주시겠어요? 이거를 볼 이제 시청자들이 네. 정확히 어떤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불특정 아마 다수죠. 네. 현재로서는.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학업 관련이니까 아무래도 진짜로 학업을 하고 계시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분들이 많이 보실 학부모. 거라고 음. 네, 학부모 분들도 많이 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서울대에 왔다 보니까 많은 질문을 주변으로부터 받고 과외도 하고 있다 보니까 과외 학생들로부터도 많이 받아요. 근데 가장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은 서울대에 굉장히 단순한 건데 서울대에 가서 뭐가 좋냐, 뭐가 그렇게 좋냐, 다른 곳이랑 다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거기 가서 뭘 배웠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뭐 학문적인 것들을 물론 제가 2년 동안 많이 배우긴 했지만 그냥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대학에 와서 배웠고 그걸 뭔가 저보다 어린 친구들 혹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뭔가 아셨으면 하는 거는 공부도 중요한데 학생들이 자기 마음을 조금 더 돌아보고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대학을 아직 안 온 학생들이 보기에는 되게 좀 부러움의 대상이고 네, 그런 성공한. 선망의 대상이고 되고 성공한 되고 네, 싶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제 고등학교 시절이 많이 힘들었고 대학교에서 입학해서도 많이 힘들었고 근데 그 힘들다는 거를 어, 너는 이제 공부 잘하는 애니까 성공한 애니까 라는 거에 가려져서 제가 내가 힘들다라는 걸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도 그걸 많이 도와주지 못했었고 그래서 뭔가 저보다 어린 친구들 혹은 어린 친구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본다면 성취도 중요한데 그 성취가 조금 더 길게 유지되고 그러니까 저처럼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갑자기 훅 무너지는 일이 없으려면은 성취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자기 마음을 혼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조금 더 어렸을 때 키워줬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조언까지. 네, 그러면 이걸로 긴 그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